아빠, 제발 도와주세요. 저 의대 붙었는데 삼촌이 내일부터 건설 현장 가래요. 빗줄기가 묘비를 때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무릎을 꿇은 17살 소년의 손에는 테이프로 붙인 종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합격 통지서였죠.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한 노인이 같은 묘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묘비에 새겨진 이름에 고정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편의점 유리문에 차가운 바람이 부딪혔습니다. 17살 강민우는 계산대 앞에서 있었습니다. 8시간째 서 있는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죠. 민우는 손끝이 얼어붙은 손으로 시제를 정리했습니다. 동전을 셀 때마다 손가락 끝이 시렸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손등에는 찬바람에 갈라진 상처가 빨갛게 드러나 있었죠. 마지막 동전을 금고에 넣고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가 저절로 축 처졌습니다. 눈꺼풀은 자꾸만 내려앉으려 했죠. 그때 계산대 아래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삼각김밥 3개였습니다. 폐기 처리해야 할 것들이었죠. 민우는 그중 하나를 뜯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차가운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맛을 느낄 겨를도 없이 삼켰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으니까요. 새벽 5시 손님이 끊겼습니다. 민우는 재빨리 가방을 꺼냈습니다. 낡은 생물학 문제집이 나왔죠. 표지는 너덜너덜했고 페이지마다 접힌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이미 5번은 푼 문제들이었습니다. 새 문제집을 살 돈이 없어서 지우개로 답을 지워가며 반복해서 풀고 있었죠. 손에 쥔 볼펜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든 탓이었죠. 그래도 민우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한 문제, 2문제, 눈이 스르륵 감겼지만 허벅지를 꼬집어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코끝이 간질거렸습니다. 민우가 손등으로 코를 닦았을 때 선홍빛 피가 묻어났습니다. 코피였습니다. 문제집 위로 핏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황급히 휴지를 뭉쳐 코에 틀어막았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다른 손으로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문제만 더, 이 문제만 풀면 우리 인생도 바뀔 수 있어. 민우는 중얼거리듯 되뇌었습니다. 핏물이 휴지를 적셔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눈은 문제집을 향하고 있었죠. 새벽 6시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문제집을 가방에 넣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철근을 옮기며 생긴 상처들이었죠. 중학생 때부터 삼촌의 건설 현장에서 주말마다 일했던 흔적이었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손으로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의사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민우가 집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새벽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삼촌 집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민우의 방이었죠. 창고 한쪽에는 얇은 이불 한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민우는 이불 위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살이던 그날 엄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기침을 할 때마다 휴지가 붉게 물들었죠. 엄마는 간호사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했죠. 하지만 민우를 임신하자마자 해고당했습니다. 미혼모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공장에서 식당에서 청소 일을 하며 민우를 키웠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밥을 먹지도 못했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산 감기약으로 버텼고 기침이 심해지면 목캔디를 빨며 견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보니 폐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우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죠. 엄마 없어도 기죽지 마. 넌 엄마의 보물이야. 꼭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우는 엄마 손을 잡은 채 울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지만 엄마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죠. 장례식장은 허름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일하던 공장 아줌마 몇 명이 전부였죠. 그때 화려한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삼촌 강태식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슬픈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눈은 다른 곳을 훑고 있었습니다. 조이금암 쪽을 힐끗거렸고 조문객들이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죠. 보험금 1억이래. 수아가 작년에 겨우 들었대. 조문객의 대화를 듣는 순간 삼촌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삼촌은 법적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보험금 1억 원은 전액 삼촌의 손에 들어갔죠. 삼촌은 민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삼촌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엄마가 빚을 남겼어. 1억이나 돼.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너도 알아서 눈치껏 살아야 해.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우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촌은 민우를 창고에 재웠습니다. 밥은 먹다 남은 식은 밥과 신김치뿐이었죠. 민우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삼촌은 민우를 건설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말엔 여기 나와서 일해. 밥값은 벌어야지. 민우는 13살부터 벽돌을 날랐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죠. 밤에는 창고에서 손전등 하나의 의지로 공부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을 잊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이불을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지만 울음은 참았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할게요. 약속 지킬게요. 민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면 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학교 컴퓨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모니터 앞에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손톱을 물어뜯는 아이,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아이, 눈을 질끈 감고 있는 아이, 모두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키보드를 누르는 손가락이 자꾸만 미끄러졌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심장이 멈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합격,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민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 번, 두 번, 3번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진짜 합격이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임 박은희 선생님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죠. 민우야. 선생님이 두 팔을 벌려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우도 선생님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붙잡고 울었죠. 10년을 기다렸다. 내가 해냈구나.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주변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실 전체가 축하 인사로 떠들썩해졌습니다. 선생님은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선생님이 다 알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내가 자랑스럽다. 민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선생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민우야.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니? 민우가 가방에서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장학금 70% 감면, 나머지 30%와 입학금 본인 부담. 선생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00만 원 정도 필요하겠구나.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600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삼촌께 말씀드려 볼 생각이니?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보험금이 1억이었대요. 그 중에서 조금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10년 동안 민우를 지켜보며 삼촌의 행동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만약 안 되면 선생님한테 말해. 선생님이 방법을 찾아볼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너무 많이 받았어요. 문제집도 운동화도. 이제 제가 해결해 볼게요. 선생님이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꼭 연락해. 약속이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합격 통지서를 꺼내봤습니다. 가슴에 꼭 끌어안았죠. 엄마, 저 해냈어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민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정말 도와줄까? 보험금을 진짜 다 쓴 건 아닐까?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불안을 떨쳐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제 삼촌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 강태식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경마 중계를 보고 있었죠. 민우는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합격 통지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삼촌, 민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삼촌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죠. 뭐? 민우가 합격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 의대 붙었어요. 삼촌이 리모컨으로 소리를 줄이고 서류를 힐끗 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민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등록금이 600만 원 필요해요. 엄마 보험금 1억 중에서 조금만 써도 될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삼촌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죠. 보험금 1억? 그거 진작 다 썼는데?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삼촌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10년 동안 너 먹여 살린 돈이 얼만지 알아? 1억으로도 모자라. 내가 나한테 빚진 거야. 민우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의대 가서 과외하면서 갚을 게요. 의대생 과외비가 비싸대요. 삼촌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6년 동안 돈만 쓰게? 당장 내일 사채 이자는 누가 내? 삼촌이 민우 손에서 합격 통지서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찢기 시작했습니다. 찌직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안 돼요. 민우가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이 허공에 흩날렸죠. 10년의 노력이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종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너 내일부터 내 현장 정직원이야. 월급은 내가 관리한다. 삼촌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주워 모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삼촌, 제발이요. 저 공부하게 해주세요. 삼촌이 민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넌 공부할 팔자가 아니야. 평생 빚 갚으며 살아라. 그날 밤 민우는 방에 갇혔습니다. 삼촌이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죠. 하지만 휴대폰은 아직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떨리는 손으로 선생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야?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선생님, 저 등록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뭐? 민우야,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디야? 민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선생님, 10년간 감사했어요. 선생님,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우야, 민우야, 무슨 일이야? 선생님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저 공부할 팔자가 아니었나 봐요.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삼촌이 서 있었죠. 삼촌이 민우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스피커에서 선생님의 절규가 들리다 사라졌습니다. 삼촌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부터 현장이다. 일찍 자. 민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타일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삼촌의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날랐습니다. 손에는 새 상처가 생겼고 어깨는 짓눌려 붉게 부어올랐죠. 밤에는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민우는 눈을 떴습니다. 삼촌이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죠. 민우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술에 취해 깜빡한 것이었죠. 민우는 가방을 메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주머니에는 밤새 테이프로 붙인 합격 통지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공원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우산도 없었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고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민우는 언덕을 올랐습니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묘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흙이 무릎을 적셨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죠. 주머니에서 젖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테이프로 붙인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빗물에 번지고 있었지만 글자는 아직 읽을 수 있었죠. 민우는 종이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의대 붙었어요. 서울대 의대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죠.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삼촌이 저를 현장에 가두고 평생 부려먹으려고 해요. 민우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통장도 빼앗고 휴대폰도 빼앗고 저 이제 어떡해요? 민우가 묘비를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돌이 손바닥에 닿았죠. 선생님한테 마지막 전화했을 때 선생님 우는 소리 들렸어요. 제 목소리 들으면서 우셨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의사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사람들 고쳐주고 싶어요.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쳤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민우가 땅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아빠 제발, 삼촌이 저를 내일부터 건설 현장 가래요. 평생 빚 갚으며 살래요.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차라리 여기 아빠랑 같이.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노인이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노인이었죠. 노인의 시선이 민우가 울고 있던 묘비로 향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본 것이었죠. 한지훈. 노인의 입에서 신음처럼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낯선 어른이 무서웠습니다. 10년 동안 삼촌에게 시달려온 탓이었죠. 노인이 손을 뻗었습니다. 학생, 잠깐만. 하지만 민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묘비 앞에 놓인 합격 통지서를 움켜쥐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으로 도망쳤죠. 진흙탕을 헤치며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우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천천히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연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석진 회장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묘소에서 본 그 소년, 의대에 합격했지만 건설 현장으로 끌려간다던 그 아이.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강민우라는 학생을 찾아라. 17살 서울대 의대 합격생이다. 네, 회장님. 비서실이 밤새 움직였습니다. 서울대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고 민우의 주소를 찾아냈죠.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민우가 일하는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은 흙먼지로 자욱했습니다. 인부들이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있었죠. 그 가운데 민우가 있었습니다. 17살 소년이 어른들 틈에서 무거운 벽돌을 날랐습니다.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죠.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행원이 현장 반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있는 학생 잠깐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반장이 인상을 찌푸렸죠. 왜요? 일해야 하는데. 수행원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태양그룹 비서실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죠. 반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네네. 민우야, 여기 좀 와봐. 민우가 벽돌을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회장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죠.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묘지에서 본 그 노인이었으니까요. 민우가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죠. 학생, 도망가지 마.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온 거야. 민우의 눈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회장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너 이름이 강민우지? 엄마가 강유진이고. 민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엄마 이름을 아는 걸까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아들 한지훈이었다. 민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회장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흘 후 병원 특실. 민우는 깨끗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정밀 검사를 마쳤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관계 99.999%. 회장이 결과지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정연아, 할아버지가 손자를 찾았다.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임 박은희 선생님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죠. 민우야. 선생님이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괜찮아요. 민우가 선생님을 안심시켰죠. 회장이 선생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손주를 10년 동안 지켜주셨군요. 선생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민우가 스스로 버텨낸 겁니다. 회장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우야. 이제 너는 안전하다. 할아버지가 지킬 테니까.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꿈만 같았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이 진짜였죠. 그날 저녁 회장은 법무팀을 소집했습니다. 강태식을 고소하라. 보험금 1억 횡령. 미성년자 강제노동, 아동학대 혐의로. 네, 회장님.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우가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다 갚게 하겠다. 같은 시각 삼촌 강태식은 불법 도박장에 있었습니다. 화투판이 벌어져 있었고 삼촌 앞에는 몇 안 남은 돈이 쌓여 있었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도박장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험상궂은 남자 3명이 들어왔죠.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오경필 씨, 또 여기 있네. 대장경 남자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삼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뒤로 물러섰죠.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줘. 곧 돈 들어와. 사채업자가 비웃었습니다. 그 소리 몇 번째야? 이자만 3억인데. 삼촌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내 조카가 재벌 손자야. 곧 돈 들어온다니까. 사채업자들이 서로 쳐다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재벌 손자? 그럼 빚 갚아라. 지금 당장. 삼촌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조카가 지금 확인 중이고. 사채업자가 삼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재벌 손자면 내가 왜 이 꼴이야? 그 순간 도박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5명이 들어섰죠. 경찰이다. 모두 꼼짝 마. 도박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뛰쳐나가려 했지만 경찰이 출구를 막았죠. 강태식 씨 맞습니까? 경찰이 삼촌에게 다가왔습니다. 삼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나 왜?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보험금 1억 횡령 및 미성년자 강제노동,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삼촌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고소했어? 태양그룹 법무팀에서 고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삼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양그룹? 사채업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야, 진짜 재벌이었어? 그럼 우리 돈은? 경찰이 사채업자들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들도 고리대 금업 혐의로 함께 가시죠. 사채업자 대장이 삼촌을 노려봤습니다. 이 새끼 때문에 우리까지. 삼촌이 버둥거렸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민우는 내 조카일 뿐이야. 하지만 경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을 끌고 나갔죠. 다음 날 회장의 저택. 민우는 넓은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폭신한 침대, 따뜻한 햇살, 꿈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은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민우야, 잘 잤니? 민우가 침대에서 일어나 선생님을 껴안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도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죠. 회장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민우를 10년 동안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민우가 스스로 이겨낸 겁니다. 회장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의대 등록은 다 끝났다. 이제 내 꿈을 펼쳐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회장이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았다, 얘야. 이제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한 달 후, 민우의 고등학교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체 조회였죠.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연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한석진 회장이었죠. 학생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이 우리 학교에.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양그룹 한석진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오늘 이 학교에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박은희 장학금 1억 원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일 놀란 사람은 박은희 선생님이었죠. 선생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회장이 선생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손주를 1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이 장학금으로 선생님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쳤죠. 그날 저녁 회장의 서재, 민우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은 의대 입학식이었죠.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액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거 가져가거라. 액자 안에는 아버지 한지훈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민우가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회장이 민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할 거다. 다음 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식. 민우는 깨끗한 정장을 입고 입장했습니다. 가슴에는 아버지 사진을 품고 있었죠. 회장과 박은희 선생님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둘 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입학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죠. 여러분은 왜 의사가 되려고 합니까? 민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으며 생긴 상처들이었죠. 민우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이 상처를, 엄마가 아파도 병원 못 간 기억을, 선생님이 울던 목소리를, 빗속에서 통곡하던 그날을.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전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준 두 번째 기회를, 선생님이 지켜준 희망을, 아빠가 꿈꿨던 세상을. 입학식이 끝나고 민우는 회장과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돈이 없어서 아픈 사람, 가난해서 포기하는 사람 없게 할게요. 회장이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할아버지가 믿는다. 선생님도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선생님도 내 곁에서 응원할게. 세 사람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죠. 민우는 가슴에 품은 아버지 사진을 꺼내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아빠, 약속 지켰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